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 현지에는 거대한 사기 단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24시간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누굴 노리냐고요? 바로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입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켜드리려는 겁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보이스피싱 당했다. 문자 한 통에 통장이 비었다. 남의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바로 옆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산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그런데 휴대폰이나 은행 앱은 조금 낯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도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말을 빨리 합니다. 급하게 만듭니다. 검찰이라고, 금감원이라고, 경찰이라고 겁을 줍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당황해서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튼 8개입니다. 8개의 자물쇠를 하나씩 잠그면 급하게 눌러도 당황해서 눌러도 돈이 바로 나가지 않게 바뀝니다. 혹시 그래도 흔들리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휴대폰이 먼저 막아줄 겁니다. 이 계좌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3시간 뒤에 처리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면 본인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엔 옆에 계신 배우자분께 마지막으로 부모님께도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전체가 오늘부터 안전해집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조심하면 돼. 이상한 전화 오면 안 받으면 되지. 낯선 링크는 안 누르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전문가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수백 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한국 사람들만 노리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첫 번째 방법, 투자 사기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먼저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투자 상품 관심 있으세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10만원, 20만원. 그리고 정말로 수익을 보여줍니다. 돌려줍니다. 와, 진짜네. 신뢰가 쌓입니다. 그 다음엔 큰 돈을 권합니다. 500만원, 1000만원. 그때 넣으면 끝입니다. 연락이 끊깁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이걸 그쪽에선 돼지도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방법, 기관 사칭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검찰청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경찰청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합니다. 100명의로 범죄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지금 안전조치 안 하시면 통장 전부 정지됩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급하게 만듭니다. 계속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전 계좌로 옮기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돈이 나갑니다. 세 번째 방법, 원격 조종입니다. 휴대폰에 보안 앱을 깔아야 합니다. 지금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눌러서 설치하세요. 그 앱을 깔면 끝입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방이 내 휴대폰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돈을 빼갑니다. 무섭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자산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말이죠. 둘째, 예의가 있습니다. 전화 오면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셋째, 휴대폰이 조금 낯설고 어렵습니다. 이게 맞나 싶으면 상대방 말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을 노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주의력으로 버티지 않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방어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조심해야지. 이상하면 안 눌러야지.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꿉니다. 급해도 바로 안 나가게 해놨어. 등록 안 한 계좌로는 큰돈 못 나가게 해놨어. 안전 설정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당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먼저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바로 설정부터 하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이걸 켜야 하지? 궁금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8가지 설정은 크게 4가지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 4가지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리, 시간을 벌어줍니다. 보이스피싱은 시간 싸움입니다. 상대는 1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급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빨리 누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꿉니다. 송금 버튼을 눌러도 바로 처리되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계좌로 보내세요. 급하니까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3시간 후에 처리됩니다. 그 3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은행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취소합니다. 급하게 눌러버린 송금 버튼, 3시간을 멈춰둘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물쇠입니다. 두 번째 원리, 길을 좁혀줍니다. 보이스피싱은 낯선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 계좌로 보내세요. 저 계좌로 옮기세요. 처음 보는 계좌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꿉니다. 큰 돈은 미리 정한 계좌로만 나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 계좌, 공과금 계좌, 내 다른 은행 계좌, 이런 곳들만 미리 등록해 둡니다. 그러면 등록된 곳으로는 자유롭게 보낼 수 있지만 등록 안 된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까지만 보낼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3천만 원 보내세요라고 해도 휴대폰이 먼저 말합니다. 이 계좌로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큰 돈이 나가는 길 미리 좁혀놓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물쇠입니다. 세 번째 원리, 출입문을 잠가줍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이런 짓도 합니다. 내 휴대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해외에서 접속하기도 하고 이상한 앱을 깔게 해서 내 화면을 그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꿉니다. 내 휴대폰, 내 지역에서만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기를 등록하는 겁니다. 이 휴대폰에서만 로그인 됩니다. 등록 안 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는 아예 로그인이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해외 접속을 차단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중국,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문 앞에서 막힙니다. 여행 가실 때만 잠깐 풀었다가 돌아오시면 다시 잠그시면 됩니다. 출입문을 단단히 잠가 놓는 겁니다. 네 번째 원리, 비상벨을 달아줍니다.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뭔가 이상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럴 때는 1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버튼 하나로 전부 멈춥니다. 휴대폰 첫 화면에 버튼 하나를 만들어 둡니다. 이름은 이렇게 짓습니다. 긴급 전체 정지.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 계좌가 한 번에 멈춥니다.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로그인도 안 됩니다. 해제는 은행 지점에 직접 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다시 풀어 라고 협박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접 은행 가기 전에는 절대 안 풀립니다. 마지막 비상벨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글 8개의 자물쇠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나, 시간을 벌어줍니다. 급해도 바로 안 나갑니다. 3시간 후에 처리됩니다. 둘, 길을 좁혀줍니다. 등록 안 한 계좌로는 큰돈 못 나갑니다. 셋, 출입문을 잠가줍니다. 내 휴대폰, 내 지역에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넷, 비상벨을 달아줍니다. 수상하면 버튼 하나로 전부 멈춥니다. 이 4가지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모 앱에 이 4가지를 적어두겠습니다. 1. 시간 쿠션. 2. 출구 축소. 3. 출입 제한. 4. 비상 정지. 4줄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뼈대입니다. 자, 이제 원리는 다 보셨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 급해도 바로 안 나가게 하는 거구나. 아, 등록한 곳으로만 나가게 하는 거구나. 내 휴대폰에서만 되게 하는 거구나. 마지막엔 전부 멈추는 버튼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으면 절반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부터 잠그겠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함부로 통장 못 만들게 막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요? 요즘 사기꾼들은 이런 짓을 합니다. 어떻게든 내 개인정보를 빼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그걸 가지고 인터넷으로 통장을 만듭니다. 내 이름으로요. 그 통장으로 뭘 할까요? 범죄에 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을 거기로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찰이 조사할 때 누가 의심받을까요? 바로 저,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이 계좌 당신 명의잖아요. 아니에요. 저 안 만들었어요.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아놓는 겁니다. 인터넷으로는 절대 내 이름으로 계좌 못 만들게. 이걸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한은행에서 한 번 신청하면 국민은행도 막히고 우리은행도 막힙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내가 진짜 새 통장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은행 지점에 직접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들고 가서 직접 만드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은행 앱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은행 앱을 엽니다. 평소에 제일 많이 쓰시는 은행 앱 하나를 여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한 곳에서만 하면 전 은행에 다 적용됩니다. 로그인합니다. 지문으로 찍거나 간편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2단계 메뉴를 찾습니다. 화면 어딘가에 햄버거처럼 3줄로 된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보통 왼쪽 위나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그걸 누르세요. 그러면 메뉴가 쭉 나옵니다. 3단계 보안 메뉴를 찾습니다. 메뉴 중에서 이런 이름을 찾으세요. 보안 인증, 보안센터, 사기 예방, 금융 사기 예방, 안심 서비스. 은행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보안 또는 사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누르세요. 4단계 계좌 개설 차단을 찾습니다. 보안 메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이름을 찾으세요.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규 계좌 개설 제한, 본인 계좌 개설 차단.
이것도 은행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계좌 개설 또는 차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누르세요. 5단계 신청합니다. 화면에 설명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고 아래로 내리면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또는 차단 설정 같은 버튼입니다. 누르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을 찍거나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누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완료되면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인터넷으로는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혹시 앱에서 못 찾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은행마다 메뉴 위치가 다르고 이름도 다릅니다. 앱에서 5분 찾아보시다가 안 보이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은행 지점에 직접 가시는 것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챙기세요.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청하러 왔어요.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서류 한두 장 쓰시고 도장 찍거나 서명하시면 끝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메모 앱을 여세요. 아까 적어둔 메모에 이렇게 추가합니다. 1.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완료. 체크 표시를 해두세요. 하나 끝났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실 내용 미리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하면 내가 나중에 통장 만들 때 불편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는 못 만들지만 은행 지점 가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할 순 있지만 그게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은행에서 신청하면 정말 다른 은행도 다 막히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중에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은행 지점에 가서 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 잠갔습니다. 두 번째 자물쇠는 대출과 관련된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함부로 돈 못 빌리게 막는 것입니다. 이름은 이렇습니다. 여신거래 차단.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여신거래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모든 거래를 말합니다. 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할부, 리스 같은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걸 통째로 잠그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함부로 대출 못 받게 막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요?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금리 전환 대출 사기.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지금 받으신 대출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저희가 저금리로 바꿔드릴게요. 기존 대출 먼저 정리하셔야 하니까 새로 대출 하나 받으세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땠을까요? 새로 받은 대출은 사기꾼 계좌로 들어갑니다. 기존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빚만 2배가 됩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미리 막아놓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절대 내 이름으로 대출 못 받게. 이것도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전국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됩니다. 그럼 혹시 나중에 내가 진짜 대출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은행 지점에 직접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들고 가서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 내고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그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방법은 2가지입니다. 먼저 앱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은행 앱을 엽니다. 아까 첫 번째 설정할 때 쓰셨던 그 앱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미 로그인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 로그아웃 되어 있으면 다시 로그인 하세요. 2단계 보안 메뉴로 들어갑니다. 아까 첫 번째 설정할 때 들어갔던 그 메뉴 기억나시죠? 보안 인증, 보안센터, 사기 예방, 금융 사기 예방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햄버거 같은 모양 메뉴 3줄 누르고 보안 관련 메뉴 찾아서 들어가세요. 3단계 여신거래 차단을 찾습니다. 보안 메뉴 안에서 이런 이름을 찾으세요. 여신거래 제한, 대출거래 차단, 비대면 여신 차단, 신규 대출 제한. 은행마다 이름이 다릅니다만 여신 또는 대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누르세요. 화면에 설명이 나옵니다. 여신 거래를 제한하면 대출, 카드론 등의 신규 신청이 제한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아래로 내리면 버튼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또는 차단 설정. 누르세요. 본인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 찍거나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하라고 하면 하세요. 완료되면 이렇게 뜹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앱에서 이 메뉴가 안 보이시나요? 괜찮습니다. 모든 은행이 앱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은행은 지점에서만 신청받기도 합니다. 그럴 땐 2번째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은행 지점에 가십니다. 신분증 챙기세요.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신거래 차단 신청하러 왔어요. 또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출 못 받게 막아주세요. 직원이 다 알아듣습니다. 서류 한두 장 쓰시고 서명하시면 끝입니다.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혹시 지금 받고 계신 대출이 있으신가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같은 거요. 그런 게 있으시면 여신거래 차단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 대출은 문제없이 유지된다는 걸 확인하세요. 여신거래 차단은 새로운 대출만 막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상환금도 똑같이 나갑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조건을 바꾸는 것, 금리 변경, 한도 증액 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대출 조건을 바꿀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먼저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차단을 신청하세요. 자, 확인해 봅시다. 2번째 자물쇠도 잠갔습니다. 메모 앱을 여세요. 이렇게 추가합니다. 1.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완료. 2. 여신거래 차단 완료. 둘 다 체크하셨나요? 벌써 2개나 끝났습니다. 잠깐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이거 하면 신용카드 새로 만들 때도 문제되나요? 이 은행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곳은 신용카드까지 제한되고 어떤 곳은 카드는 괜찮습니다. 지점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은행 지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풀고 싶으면요. 이 은행 지점에 가서 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는 안 풀립니다. 좋습니다. 2번째 자물쇠까지 잠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입구를 막은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함부로 계좌 만들지 못하게, 내 이름으로 함부로 돈 빌리지 못하게. 이제부터는 시간을 버는 장치를 켭니다. 3번째 자물쇠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송금을 눌러도 바로 안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을 구해드렸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연이체 서비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송금 버튼을 눌러도 바로 처리되지 않고 몇 시간 뒤에 처리되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보이스피싱은 시간 싸움입니다. 사기꾼들은 1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지금 당장 보내세요. 빨리 안 하시면 통장 정지됩니다. 1분 안에 처리하세요.
급하게 만듭니다.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그래서 당황한 상태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송금 버튼을 눌러도 바로 돈이 안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3시간 뒤에 처리된다면 그 3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아까 그게 진짜 맞나? 가족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나 아까 이런 전화 받았는데. 은행에 문의합니다. 실례지만 검찰에서 전화와서 계좌 옮기라는데 진짜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취소합니다. 지연 이체는 취소가 됩니다. 처리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줄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지연 이체를 켜두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1. 내가 송금을 누릅니다. 계좌번호 입력하고 금액 입력하고 송금 버튼 누릅니다. 2. 화면에 알림이 뜹니다. 이 송금은 3시간 후에 처리됩니다. 3. 송금 예약이 됩니다. 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3시간 뒤에 나가도록 예약됩니다. 4. 그 사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 들어가서 예약 내역 보고 취소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미리 등록해둔 계좌로 보낼 때는 바로 처리됩니다. 어떤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좋을까요? 가족 계좌, 배우자, 자녀, 내 다른 은행 통장, 자주 내는 공과금 계좌, 이런 곳들만 미리 등록해두시면 자주 보내는 곳은 불편 없이 바로 보낼 수 있고 낯선 계좌로 보낼 때만 시간이 지연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정하나요? 은행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1단계 은행 앱을 엽니다. 평소 쓰시는 은행 앱을 여세요. 로그인합니다. 2단계 이체 또는 보안 메뉴로 들어갑니다. 지연 이체 설정은 두 곳 중 한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 이체 메뉴. 이체 메뉴 들어가세요. 화면 위나 오른쪽 구석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면 이체 관련 설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위치 보안 메뉴. 아까 했던 것처럼 보안 사기 예방 메뉴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3단계 지연 이체를 찾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찾으세요. 지연 이체, 이체 지연, 송금 지연, 예약 이체 자동 전환. 은행마다 이름이 다릅니다만 지연 또는 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누르세요. 4단계 시간을 설정합니다. 화면에 설정 옵션이 나옵니다. 지연 시간을 선택하세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1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권장하는 시간은 최소 3시간입니다. 1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급하게 당하시면 1시간 안에 정신 못 차리실 수 있습니다.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집에 돌아오실 시간도 있고, 가족과 통화할 시간도 있고, 은행에 문의할 시간도 있습니다. 3시간 또는 6시간을 선택하세요. 5단계 예외 계좌를 등록합니다. 지연 없이 바로 보낼 수 있는 계좌를 미리 등록하는 겁니다. 화면에 즉시 이체 계좌 등록 같은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누르세요. 그러면 계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구 계좌를 등록하면 좋을까요? 배우자 계좌, 자녀 계좌, 내 다른 은행 통장, 관리비 자동이체 계좌, 자주 쓰는 온라인 쇼핑몰 계좌, 이런 곳들을 3개에서 5개 정도 등록해 두세요.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 선택, 계좌번호 입력, 예금주 이름 확인, 저장. 하나씩 차근차근 등록하세요. 6단계 알림을 켭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송금 예약이 될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땡땡원 송금 예약되었습니다. 3시간 후 처리됩니다. 이런 알림이 휴대폰으로 옵니다. 혹시 내가 보낸 게 아닌데 알림이 오면 바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꼭 켜두세요. 7단계 저장하고 완료합니다. 화면 아래 설정 완료 또는 저장 버튼 누르세요. 끝입니다. 이제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하면 자동으로 지연됩니다. 실제로 써보겠습니다.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테스트 방법. 이체 메뉴로 들어갑니다. 등록하지 않은 아무 계좌나 하나 입력해 봅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을 거니까 아무 번호나 입력해도 됩니다. 금액은 1,000원만 입력해 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떠야 합니다. 이 송금은 3시간 후에 처리됩니다. 이 메시지가 보이시나요? 그럼 성공입니다. 실제로 송금 버튼은 누르지 마시고 그냥 뒤로 나오세요. 혹시 앱에서 이 기능이 없다면? 일부 은행은 앱에서 지연이체 설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지점에 가셔야 합니다. 은행 가세요.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3시간으로 설정해 주세요. 직원이 바로 처리해 줍니다. 즉시 이체 계좌도 함께 등록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함께 처리해 줍니다. 3번째 자물쇠까지 잠갔습니다. 메모 앱을 여세요. 이렇게 추가합니다. 1.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완료. 2. 여신거래 차단 완료. 3. 지연이체 3시간 완료. 3개나 끝났습니다. 잠깐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급하게 보낼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그 계좌를 즉시 이체 계좌로 미리 등록합니다. 둘째, 은행 지점에 가서 직접 송금합니다. 그 등록한 계좌는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이 은행마다 다릅니다. 보통 5개에서 10개 정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체를 취소하는 건 어렵나요? 아닙니다. 은행 앱 들어가서 예약 이체 조회 또는 이체 내역 보시면 취소 버튼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취소됩니다. 이거 하면 평소에 불편하지 않나요?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자주 보내는 곳만 미리 등록해 두면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편이 큰 돈을 지켜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계좌 못 만들게, 대출 못 받게, 송금 바로 안 나가게. 이제부터는 길을 좁히고 출입을 제한하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4번째 자물쇠는 큰 돈은 정해진 계좌로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2개의 자물쇠를 연달아 잠그겠습니다. 둘 다 출입 통제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이름은 이렇습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큰 돈은 미리 정해둔 계좌로만 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한가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항상 낯선 계좌번호를 불러줍니다. 이 계좌로 보내세요. 처음 듣는 은행, 처음 보는 번호입니다. 그런데 만약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큰 돈을 못 보내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3천만 원 보내세요라고 해도 휴대폰이 먼저 말합니다. 이 계좌로는 하루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사기꾼은 100만 원이라도 빨리 보내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3천만 원 빼려던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는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입금 계좌 지정을 켜두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1. 자주 보내는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둡니다. 가족 계좌, 배우자, 자녀, 부모님, 내 다른 은행 통장, 관리비, 보험료 같은 공과금 계좌, 자주 쓰는 온라인 쇼핑몰. 2. 등록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금액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3.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만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1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정하나요? 1단계 은행 앱을 엽니다.
평소 쓰시는 은행 앱을 여세요. 로그인합니다. 2단계 보안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제 익숙하시죠? 햄버거 같은 메뉴 3줄 누르고 보안 사기 예방 메뉴로 들어갑니다. 3단계 입금 계좌 지정을 찾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찾으세요. 입금 계좌 지정, 이체 가능 계좌 등록, 송금 계좌 제한, 수취 계좌 지정, 계좌 지정 또는 계좌 제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항목입니다. 찾으셨나요? 누르세요. 4단계 서비스를 켭니다. 화면에 설명이 나옵니다. 입금 계좌를 지정하면 등록한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스위치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입금 계좌 지정 사용 또는 서비스 시작. 켜세요. 5단계 미지정 계좌 한도를 설정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보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합니다. 화면에 이런 옵션이 나옵니다. 1회 한도 얼마까지? 1일 한도 하루에 총 얼마까지? 권장 설정. 1회 한도 50만원. 1일 한도 100만원.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이 없으면서도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설정하세요. 6단계 계좌를 등록합니다. 이제 자주 보내는 계좌들을 하나씩 등록합니다. 계좌 추가 또는 입금 계좌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게 됩니다. 은행 선택, 계좌번호 입력, 예금주 이름 확인. 하나 입력하면 저장하고 다시 추가 버튼 눌러서 다음 계좌 입력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몇 개나 등록해야 하나요? 최소 3개에서 5개는 등록하세요. 배우자 계좌, 자녀 계좌, 내 다른 은행 통장, 관리비 계좌 자주 쓰는 계좌 한두 개. 7단계 저장하고 완료합니다. 다 등록하셨으면 설정 완료 버튼 누르세요. 끝입니다. 이제 등록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만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앱에서 이 기능이 없다면 은행 지점에 가세요.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그리고 등록할 계좌 번호들을 미리 메모해 가세요. 직원이 한 번에 다 등록해 줍니다. 자, 4번째 자물쇠 잠갔습니다. 메모 앱에 추가하세요. 1.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완료. 2. 여신거래 차단 완료. 3. 지연이체 3시간 완료. 4. 입금 계좌 지정 완료. 이제 5번째입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 또는 기기 등록.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휴대폰에서만 은행 앱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한가요? 요즘 사기꾼들은 이런 짓도 합니다. 이상한 앱을 깔게 합니다. 보안 앱입니다. 깔아야 안전합니다. 그 앱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내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뭘 할까요? 내 은행 앱 로그인 정보를 빼냅니다. 그리고 자기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내 은행 앱에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등록된 기기에서만 로그인이 되게 막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내 정보를 알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로그인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단말기 지정을 켜두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1.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을 등록합니다. 내 휴대폰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은행에 등록하는 겁니다. 2. 등록된 휴대폰에서만 로그인이 됩니다. 다른 휴대폰, 다른 컴퓨터에서는 로그인이 차단됩니다. 3. 새 휴대폰을 쓰게 되면 추가로 등록합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컴퓨터에서도 쓰고 싶으면 그 기기를 추가로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정하나요? 1단계 은행 앱을 엽니다. 평소 쓰시는 은행 앱을 여세요. 로그인합니다. 2단계 보안 메뉴로 들어갑니다. 햄버거 메뉴 누르고 보안 사기 예방 메뉴로 들어갑니다.
3단계 단말기 지정을 찾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찾으세요. 마이너스 단말기 지정, 기기 등록, 접속 기기 관리, 이용 기기 제한, 단말기 또는 기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항목입니다. 찾으셨나요? 누르세요. 4단계 서비스를 켭니다. 화면에 설명이 나옵니다. 등록된 기기에서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버튼이 있을 겁니다. 단말기 지정 사용 또는 서비스 시작. 켜세요. 5단계 현재 기기를 등록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뜰 겁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이 휴대폰이 등록됩니다. 6단계 기기 이름을 정합니다. 등록할 때 기기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갤럭시 폰, 아이폰 14, 주 사용 휴대폰. 나중에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지으세요. 입력하고 저장하세요. 7단계 완료합니다. 끝입니다. 이제 이 휴대폰에서만 은행 앱 로그인이 됩니다. 혹시 컴퓨터 PC에서도 은행 업무를 하시나요? 그러면 컴퓨터도 등록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컴퓨터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보안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4. 단말기 지정 또는 PC 등록 메뉴를 찾습니다. 5. 현재 PC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컴퓨터도 등록됩니다. 혹시 새 휴대폰으로 바꾸게 되면 새 휴대폰을 사면 그 휴대폰도 등록해야 합니다. 방법 1. 예전 휴대폰이 아직 있을 때 1. 예전 휴대폰으로 은행 앱 접속 2. 단말기 지정 메뉴로 들어가기 3. 기기 추가 버튼 누르기 4. 새 휴대폰 정보 입력해서 미리 등록 방법 2. 예전 휴대폰이 없을 때 은행 지점에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 들고 가서 단말기 지정 해제하고 새 휴대폰으로 다시 등록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5번째 자물쇠도 잠갔습니다. 메모 앱에 추가하세요. 벌써 5개나 끝났습니다. 잠깐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입금 계좌 지정. 나중에 새 계좌 추가하기 어렵나요? 아닙니다. 은행 앱에서 언제든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안 메뉴 들어가서 계좌만 추가하면 됩니다. 단말기 지정. 휴대폰 고장나면 어떡하죠? 은행 지점에 가서 해제하고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거 하면 가족이 내 폰으로 은행 업무 못하나요? 이 가족도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이 휴대폰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누구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는 알아야겠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6번째, 7번째 자물쇠만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2개는 비교적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6번째 자물쇠 해외 IP 차단. 이름은 이렇습니다. 해외 접속 차단 또는 해외 IP 차단.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접속을 막는 겁니다. 왜 필요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캄보디아, 중국, 동남아시아에 사기 조직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일할까요? 당연히 그 나라에서 합니다. 캄보디아에 앉아서 한국 사람 은행 계좌를 털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접속하면 아예 막히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꾼이 내 정보를 알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면 해외에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됩니다. 문 앞에서 막힙니다. 그럼 여행 갈 때는 어떡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행 가실 때만 잠깐 풀면 됩니다. 출국하기 전에 해외 접속 차단을 끄고 가세요. 그리고 귀국하시면 바로 다시 켜세요.
조금 번거롭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설정하나요? 1단계 은행 앱을 엽니다. 2단계 보안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제 손에 익으셨죠? 햄버거 메뉴 누르고 보안 사기 예방 메뉴로 들어갑니다. 3단계 해외 접속 차단을 찾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찾으세요. 해외 접속 차단, 해외 IP 차단, 국내 접속만 허용, 해외 로그인 차단, 해외라는 단어가 들어간 항목입니다. 찾으셨나요? 누르세요. 4단계 차단을 켭니다. 화면에 설명이 나옵니다. 해외에서의 접속을 차단합니다. 여행 시에는 해제하세요. 아래에 스위치 버튼이 있을 겁니다. 해외 접속 차단 온 켜세요.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외국에서는 내 은행 앱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여행 갈 때 풀고 돌아와서 다시 켜는 방법. 출국 전 은행 앱 열기, 보안 메뉴 들어가기, 해외 접속 차단 끄기, 귀국 후, 공항 도착하자마자 또는 집 도착해서 은행 앱 열기, 보안 메뉴 들어가기, 해외 접속 차단 켜기.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귀국일을 휴대폰 알림에 등록해 두세요. 오늘 귀국 해외 접속 차단 다시 켜기. 이렇게 적어두면 까먹지 않습니다. 혹시 앱에서 이 기능이 없다면 일부 은행은 아직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지점에 문의하거나 다른 보안 설정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이미 단말기 지정을 해두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자, 6번째 자물쇠 잠갔습니다. 이제 7번째입니다. 이체 한도 조정 또는 송금 한도 낮추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는 돈의 최대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왜 필요한가요? 은행 앱의 기본 한도는 생각보다 큽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1회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1일 한도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5천만 원 이상 보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실제 생활 수준에 맞게 낮추는 겁니다. 사기꾼이 5천만 원 보내세요라고 해도 시스템이 먼저 말합니다. 하루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얼마로 낮추면 좋을까요? 권장 한도, 1회 한도 300만 원, 1일 한도 500만 원.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이 없습니다. 생활비, 경조사비, 자녀 용돈, 인터넷 쇼핑 등 대부분의 일상 거래는 이 안에서 해결됩니다. 혹시 집 사거나 차 사거나 큰 돈을 보낼 일이 생기면 은행 지점에 가서 일시적으로 한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날만 높였다가 거래 끝나면 다시 낮추면 됩니다. 1단계 은행 앱을 엽니다. 로그인합니다. 2단계 이체 한도 메뉴를 찾습니다. 이체 한도 설정은 보통 두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 이체 메뉴. 이체 메뉴 들어가세요. 화면 위쪽 톱니바퀴 모양 설정 아이콘 누르세요. 마이너스 이체 한도 관리 또는 한도 조정 메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위치 보안 메뉴. 보안 사기 예방 메뉴로 들어가세요. 이체 한도 또는 송금 한도 메뉴를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누르세요. 3단계 현재 한도를 확인합니다. 화면에 현재 설정된 한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회 한도 5천만 원 1일, 한도 1억 원. 이렇게 높게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4단계 한도를 낮춥니다. 한도 변경 또는 조정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회 한도를 입력하세요.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1일 한도를 입력하세요.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정하세요. 하지만 너무 낮게 하면 불편하니까 최소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유지하세요. 5단계 저장합니다.
숫자 입력하고 확인 또는 저장 버튼 누르세요. 본인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 찍거나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하세요. 완료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체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이 500만 원 또는 본인이 설정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혹시 급하게 큰 돈을 보낼 일이 생기면 신분증 들고 지점에 가세요. 한도 일시 상향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날만 한도를 올려줍니다. 거래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낮춰달라고 하세요. 방법 2. 여러 번 나눠 보내기. 한도가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보낼 때 오늘 500만 원, 내일 500만 원 이렇게 나눠 보내시면 됩니다. 7번째, 자물쇠도 잠갔습니다. 메모 앱에 추가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7개의 자물쇠를 모두 잠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8번째 자물쇠는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수상할 때 모든 계좌를 한 번에 멈추는 버튼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막는 설정이었다면 이번 건 위급할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이름은 이렇습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버튼 하나로 내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멈추는 겁니다. 언제 쓰는 건가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이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설명하고 뭔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황해서 따라 했습니다. 이상한 앱도 깔았습니다. 송금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끊고 나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 바로 이때입니다. 1분이 생명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계좌를 멈춰야 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버튼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1.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가 멈춥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까지 내 명의로 된 모든 금융 계좌가 한 번에 정지됩니다. 2. 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송금이 안 됩니다. 출금도 안 됩니다. ATM에서 현금 인출도 안 됩니다. 카드 결제도 안 됩니다. 3. 로그인도 안 됩니다. 은행 앱의 로그인이 차단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안 됩니다. 완전히 얼어붙는 겁니다. 4. 풀려면 은행 지점에 직접 가야 합니다. 전화로는 안 풀립니다. 인터넷으로도 안 풀립니다. 본인이 신분증 들고 지점에 가야만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빨리 풀어 라고 협박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접 은행에 가기 전에는 절대 안 풀립니다.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이 서비스는 두 곳에서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두 번째, 금융감독원 파인. 둘 다 같은 기능입니다.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카운트 인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건 앱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웹사이트 바로가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기를 휴대폰 첫 화면 첫 줄에 두는 겁니다. 위급할 때는 1초가 급합니다. 찾아 헤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 제일 눈에 띄는 곳에 둬야 합니다. 비상정지 버튼 만드는 방법. 1단계, 인터넷 브라우저를 엽니다. 휴대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세요. 아이폰 사파리, 갤럭시 삼성 인터넷 또는 크롬. 2단계, 어카운트 인포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주소창에 이렇게 입력하세요. www.accountinfo.kr 또는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하세요. 어카운트 인포.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들어가세요. 3단계, 첫 화면을 확인합니다. 화면에 여러 메뉴가 보입니다.
내 계좌 한눈에, 휴면 계좌 찾기, 지급정지 신청. 우리가 쓸 건 지급정지 신청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르지는 마세요. 아직 정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일단 이 화면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4단계 2페이지를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를 휴대폰 홈 화면에 바로 가기로 만들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 화면 아래쪽 가운데에 공유 버튼 네모에 화살표 위로 나가는 모양 누르세요. 메뉴가 올라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홈 화면에 추가라는 항목을 찾아서 누르세요. 이름을 정하라고 나옵니다. 갤럭시 사용자, 화면 오른쪽 위에 점 3개 더보기 메뉴 누르세요. 메뉴가 나옵니다. 페이지 추가 또는 홈 화면에 추가를 찾아서 누르세요. 이름을 정하라고 나옵니다. 5단계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으세요. 긴급정지 또는 비상정지 또는 전체정지. 이모지 그림 문자를 앞에 붙이면 더 눈에 잘 띕니다. 빨간색 경고 표시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름 입력하고 추가 또는 완료 버튼 누르세요. 6단계 홈 화면 첫 줄로 옮깁니다. 이제 휴대폰 홈 화면을 보세요. 방금 만든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겼을 겁니다. 그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길게 눌러서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첫 화면 첫 줄로 옮기세요.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겁니다. 완료하세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실제로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홈 화면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2. 어카운트 인포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3. 지급정지 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4.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이름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5. 정지할 계좌를 선택합니다. 4명의 계좌 전체 목록이 나옵니다. 전체 선택 버튼을 누르세요.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선택합니다. 6. 지급정지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7. 완료됩니다. 즉시 모든 계좌가 정지됩니다. 확인 메시지가 화면에 뜹니다. 이 과정이 2분에서 3분 안에 끝납니다. 정지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나요? 1. 112 또는 182에 신고합니다. 112는 경찰, 182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신고센터.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습니다. 계좌는 이미 정지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2.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가까운 은행 아무데나 가세요. 신분증 들고 가세요. 계좌 지급 정지했는데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직원이 상황을 확인하고 혹시 피해가 발생했는지, 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해 줍니다. 3. 정지를 풀 것인지 결정합니다. 피해가 없으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있으면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연습해 봅시다. 실제로 정지 버튼을 누르진 마시고 버튼이 어디 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휴대폰 홈 화면을 보세요. 첫 줄에 긴급 정지 버튼이 보이나요? 손가락으로 그 위치를 가리켜 보세요. 급할 땐 여기를 누른다라고 소리내서 말해 보세요. 한 번만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자물쇠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메모 앱을 여세요. 마지막으로 추가합니다. 1.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완료. 2. 여신거래 차단 완료. 3. 지연이체 3시간 완료. 4. 입금 계좌 지정 완료. 5. 단말기 지정 완료. 6. 해외 접속 차단 완료. 7. 이체 한도 축소 500만 원 완료. 8. 비상정지 버튼 홈 화면 완료. 8개 전부 체크.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3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는 외우세요.
첫 번째, 어떤 기관도 앱 설치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어디도 전화로 앱을 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화 와서 이렇게 말하면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지금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즉시 전화 끊으세요. 앱 설치 요구 100% 사기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관도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어디도 전화로 송금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전화 와서 이렇게 말하면 안전 계좌로 옮기세요. 지금 당장 송금하세요. 즉시 전화 끊으세요. 혹시 정말 의심스러우면 전화 끊고 해당 기관 대표 번호를 직접 찾아서 걸어보세요. 또는 은행 지점에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돈 옮기라는 전화 100% 사기입니다. 세 번째, 계좌번호 코인 지갑 송금 요구는 종료 신호입니다. 전화 와서 계좌번호를 불러주거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즉시 전화 끊으세요. 그건 이미 사기의 끝 단계입니다. 돈을 빼가려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끊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마이너스. 이 세 가지 메모 앱에 적어두세요. 기억할 것 세 가지. 1. 앱 설치 요구 사기. 2. 전화로 송금 지시 사기. 3. 계좌번호 코인 요구 즉시 종료.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8가지 설정, 이제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오늘 저녁 배우자분께 보여드리세요. 여보, 나 오늘 이거 했어. 당신도 같이 해. 이번 주말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엄마, 아빠, 이거 꼭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녀분께도. 애들아, 너희도 이거 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도 당한다더라. 우리 가족 전체가 안전해야 진짜 안전한 겁니다. 메모 앱에 적어둔 체크리스트 그대로 복사해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통장에는 8개의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급해도 바로 돈이 안 나갑니다. 등록 안 한 계좌로는 큰 돈이 못 나갑니다. 내 휴대폰이 아니면 로그인도 안 됩니다. 외국에서는 접속도 안 됩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위급하면 버튼 하나로 모든 계좌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와도 당황해서 실수를 해도 시스템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불안은 준비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88 완료. 서로가 서로의 안전 표지판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유용한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